이재명 정부에서는 뭘 밀까?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보면은 이거를 굉장히 내걸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상공인 비탄감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때 뭐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좀 밀려고 하냐면은 코로나 때, 그죠? 빚을 자영업자들이 많이 졌다는 거예요. 최근에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폐업률이 어마어마한 게 이때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보는 거예요. 예,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소상공인들의 비탄감을 해주겠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채무탄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그때 국가가 채무를 감당하지 않아서 현재까지도 빚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은 배드뱅크라는 걸 설치하겠다라는 걸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고, 뭐 공약대로 다 될지 안 될지 이제 지켜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배드뱅크라는 거는 부실 자산 채권을 사들여서 처리하는 기관이래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부실 자산을 정부 재정으로 이제 보전하는 요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약간 그런 분도 있어요. 맞아요. 열심히 벌어서 빚낸 사람들 억울하다. 빚 다 갚은 사람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돈을 지원을 해주는 거는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이제 공약은 사실은 되게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다 이렇게 주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주요 공약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최근에는 이렇게 돈을 지원을 해주지 말고 차라리 뭘 해주면 좋겠다 하냐면은 전직 지원, 그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니까 오히려 창업에 안 맞는 분들은 다른 직업으로 가는 걸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폐업 지원, 그죠? 폐업 자체를 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중에. 그래서 뭐 이거는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지는. 그래서 요거랑 같이 또 나오는 게 뭐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그런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요거는 조금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역 화폐를 최대한 많이 대폭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성남시장 시절에 굉장히 이제 효과를 봤던, 그죠? 뭐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의 뭐 이제 민생 경제 살리기 정책 방향으로 이거를 이제 발행 규모를 지역화폐, 지역상 상품권 발행 규모를 국고 지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 고객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막 의무적으로 무조건 가서 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홍보를 잘 해야겠죠. 그죠? 소상공인 내가 만약에 우리 업장에서 지역화폐를 최대한 많이 쓰게 하려면은 홍보 자체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된다. 네, 이거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AI 기본사회라는 요거는 거의 모든 후보가 다 들고 왔었어요. AI라는 포인트를. AI. 이게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연간 뭐 40조 원의 규모 벤처 투자 시장을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AI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AI의 기본 사회라는 것 자체가 AI가 결국은 어떤 선택받은 사람들 것이 아니라 정말 기본적으로 거의 이제 기본권처럼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많이 생성형 AI 들어보셨나요? 생성형 AI 뭐죠? 생성형 AI라는 것 자체가 뭐 챗GPT처럼 뭐 이미지 생성, 텍스트 생성, 뭐 사진, 그죠? 영상 생성 이런 식으로 비디오 생성 등등의 생성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무료 사용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 AI를 엄청나게 밀겠다라는 거를 강조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AI 사업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내 사업의 방향, 그죠? 사업의 방향을 AI를 넣으셔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쌤 저는 AI랑 전혀 관련 없는 사업 하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더라도 이 AI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은 미래 방향성이죠. 미래 방향. 정부에서 그냥 선착순으로 아무한테나 막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죠? 갚지 않으셔도 되는 돈이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타셨어요. 뭐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뭐 다양하게 타셨는데, 이런 분들이 그냥 선착순으로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쓰시는 거예요. 계획을 제출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점 뭐죠? 내가 현재 매출이 적어도, 그죠? 매출이 낮아도
계획을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은 선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인력이 적더라도 인력이 적고 내가 혼자 개인 사업자 1인 사업자여도 충분히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획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획이라는 거. 'AI를 나는 관련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AI를 미래에다가 '나는 미래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라는 이 미래 시점을 내 사업 계획에다가 녹여내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AI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밀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의 모든 후보가 동일하게 "AI를 밀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었고 그중에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0 조라는 아예 금액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달성을 하진 못하더라도 근사치까지 가려고 노력은 하겠죠. 예. 그 얘기는 굉장히 'AI에 대한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의 뭐 국가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AI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건설하겠다. 뭐 그다음에 생성형 AI 뭐 무료로 쓰게 하겠다. 여러 가지 그죠? 요런 것들을 뭐 AI 고속도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고속도로로 표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AI 지수 지금 정책적으로 봤을 때 6위 정도 해요. 나쁘진 않아요 사실. 예 나쁘진 않고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다음에 이제 6위 한국. 근데 이것도 뭐가 좀 많았냐면은 AI를 이렇게 엄청나게 전체 우리 소상공인들 전체로 푸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딥테크라고 해서 어떤 소수의 스타트업들이 뭐 몇십억씩 10억, 20억 이렇게 지원을 크게 받는 것들은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대중적으로 풀리는 것 같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걸 대중적으로 이제 풀리게 되는 그래서 정말 거의 모든 사업에다 AI를 넣어야만 이제는 정부 지원을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AI에 대한 지원이 훨씬 더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뭐 조사를 한 거예요. 정부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했는데 뭘 많이 봤냐면은 뭐 연구 수준이라든가 특허 같은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은 점수를 차지한 이유가 지금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이런 AI 관련된 특허를 많이 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렇게 점수가 높아진 거고요. 사실 우리 정말 이런 일반 작은 뭐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뭐 스타트업들은 사실은 AI 적용 정도가 낮죠. 굉장히 적용 낮죠. 그죠? 중소기업도 굉장히 낮은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경제를 지금 주도하는 대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 순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수준을 지금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민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민간 투자 순위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가 11위 정도라고 합니다. 예 11위 정도라고 해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는 최소 2배 정도는 늘려야 된다. 투자 금액을 2 배는 늘려야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국가들도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국가들 노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국가들도 엄청나게 지금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AI에 대한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고거를 쪼끔 기억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정부 사업들도 보시면은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크게 지금 6월 정부 지원금 어떤 사업들이 나와 있는지 좀 리스트를 좀 살펴보면은 뭐 어떤 포인트가 있냐? 수출 그죠? 해외 수출. 해외 수출에 대한 포인트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AI 그죠? AI를 밀어주겠다라는 포인트.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수출과도 관련이 없어요. 저는 AI랑은 관련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정부 지원을 받고 싶다. 내가 뭐 1억 지금 뭐 2억 이렇게 정부 지원 받고 싶어요. 이거는 갚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순수 지원금 형태인데 이걸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 사업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1번 경쟁력이 있어서 정부에서 매출도 많이 낼 것 같고 일자리 많이 창출할 것 같아서 지원을 해 줄까요? 아니면은 이 사업 되게 어려워 보여서 '이분은 진짜 망하기 직전이네. 좀 지원해 줘야겠다.' 뭐가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줄까요? 자 1 번, 2번 한번 채팅창에 써 볼까요? 이거는 정말 소수인 거고 요거는 네 이 방향은 네 맞지가 않습니다. 결국 사업 계획서는 어떤 방향을 쓰셔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아 경쟁력이 있다. 미래에 우리는 미래를 주도할 사업이에요.'라는 거를 그러니까 미래 계획이에요.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당장 내가 막 일자리 많이 만들고 있고 막 매출이 우리 지금 100 억입니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매출이 굉장히 작거나 정말
아직 없는 예비 창업자라 할지라도 미래에 이런 계획을 갖고 미래에 수출할 생각이에요. 미래에 AI를 도입할 생각이에요. 라는 거를 같이 여러분들이 섞으시면은 충분히 사업 계획서 쓰실 수가 있고 선정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만 잘 쓰는 거. 맞아. 사업 계획서 잘 쓰시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사업 목표나 컨셉은 엠마님 무료 및 본 강의 여러 번 보다 보면 좀 윤곽이 잡힙니다. 전 다음 기수 등록자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방향 전환 중. 맞아요. 방향 전환 이제 잡으시면 돼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이라 힘든 거예요. 처음이라 힘든 거고. 근데 결국은 이제 내가 이 사업이 현재를 설명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설명이다. 그럼 그냥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미래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붙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정말 공약대로 정말 세계 4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한 또 하루 보내시고, 네, 저희는 다음 주 개강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구독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